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네, 우리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나 무슨 지금이나 개변입니까?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때나 무슨 지금이나 개변입니까?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개변이에요? 왜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과정이나 발언록이나 이분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다. 명백하게 북한의 간첩이고 이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전 세계를 향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신영복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그 슬로건을 썼더니 선생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를 그렇게 또 글씨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대선 내내 사용을 했는데 제가 결국 패배하고 선생님 뵀을 때 제가 너무 송구스럽다고 그렇게 이제 죄송스러워하니까 그때는 다들 멘붕을 이야기할 때인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또 웃으시면서 무슨 말이야 너무 잘했어.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아주 압도적인 보수 지형 속에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득표를 했으니까 이긴 것이나 진배 없어. 그대로 그냥 대나무신 쭉 나가면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에게 초심 잃지 말고 그대로 더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효자동에 있는 추어탕 집에서 선생님 뵀는데 그때 선생님들 몇 분과 함께 나오셨어요. 아주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바꾸는 일 또는 정권 교체 뒤에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돕는 일을 했는데 이제 절박해졌다. 앞으로는 정말 나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선생님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뜻대로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 교체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주기 때는 2주기 추도식 때는 선생님이 뜻하셨던 말씀하셨던 또 늘 강조하셨던 더불어 숲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좀 자랑스럽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대한민국 1년 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이분이 쓴 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가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웠다.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자유인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점점 자유 근본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점점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점점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의 나라가 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시사평론가인 고등창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면 머지않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국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야 할 금원이다.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치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른다. 지금은 제2의 유관순, 제2의 이승만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나라를 사랑해 목숨까지 바쳤던 유관순 열사를 떠올려 본다. 그녀는 독립운동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독립선언을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순국했다. 그녀가 밀어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녀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죽음까지 감수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기인 시기임을 절감하고 깨어나야 될 때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인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내려놔야 되는 시기예요. 나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좀 은혜로운 설교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달콤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좋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통곡스럽고 애통합니다. 근데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